어린이의 경우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가장 충치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평생 써야 하는 영구치에 충치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한다면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게 되면 성숙 중인 영구치를 뽑거나 신경 치료를 해야 하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영구치는 평생 잘 아껴서 써야 하는 만큼 이 시기에 구강위생 관리와 치과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흔들리고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플란트가 좋다고는 하지만 자연 치아보다 좋지는 못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으로 음식물이 많이 끼고 자연 치아와 다른 느낌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임플란트 등의 다양한 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자연 치아를 100% 대체할 수 있는 길은 없는데요.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치아 관리를 철저히 받아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아이들의 경우 정기적인 영유아 검진과 불소도포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불소도포는 치아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므로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 증식을 억제해줍니다. 불소도포는 치아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으로 손상부 미세 회복, 강한 치질 형성, 세균 활동 억제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간격으로 1회씩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충치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치아를 손상시키는 원인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찬물을 마시거나 양치할 때 시리다거나 산이 많은 과일이나 콜라 같은 탄산을 많이 드실 경우 예방적으로 발라주면 좋은 예방치료법입니다. 불소도포의 충분한 효과를 위해서 불소도포 후 최소 1시간 동안 물을 마시거나 양치하지 않고 음식물을 먹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 청소년 시기에 잘 관리한 치아는 평생을 건강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서 성인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치주 질환에 더욱 취약해지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내원하는 것이 힘들어 잇몸병, 충치 등의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염증과 병이 더 심해져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녹은 뼈가 흡수되는 과정을 막고 더 잇몸뼈가 내려가 치아 상실을 막는 잇몸 치료가 자연 치아 살리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잇몸뼈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려가게 됩니다. 치주 질환이나 충치, 전신 건강에 따라서 잇몸뼈는 더 급속하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치아를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들뜬 느낌을 보통 받는데요. 잇몸 치료란 잇몸과 치아 사이의 공간에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한다고 해서 내려간 잇몸뼈가 다시 올라가지는 않지만 더 내려가는 걸 막아주므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자연 치아를 최대한 지켜야 합니다. 치료 외에도 치아를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인데요. 자연 치아를 살리는 데 있어서 치아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예방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상이 생겼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서 다양한 시술로 이어지는 자연 치아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 12세 전후로 완성되는 영구치를 평생 사용해야 되는데요. 때문에 영구치가 자리 잡기 시작한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치아 관리와 분석을 통한 향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 청소년 시기 교정은 치아가 삐뚤어지거나 돌출, 뻗어진 경우,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경우, 주걱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시작할 수 있는데요. 성장기에 잘못된 습관을 가져 치아 골격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치아 배열과 교합 상태에 문제가 발생해 교정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 치아가 위에 치아를 덮고 있는 주걱턱인 경우 성장기 청소년 시기를 놓쳐버리고 20대에 교정을 하려고 하면 양악수술을 동반한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다른 경우보다 좀 더 빠르게 교정 시기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턱뼈 위에 자리 잡게 되는 치아는 턱뼈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치열과 교합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아래턱의 성장이 느려 너무 작은 경우엔 치아 배열 공간이 부족해 치열이 삐뚤어지거나 덧니가 생길 수 있고, 위턱과 아래턱의 성장 속도에 따라 주걱턱과 무턱, 돌출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물리지 못하는 부정교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규칙한 치열과 부정교합의 개선, 안모의 자연스러운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치아 교정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치아 교정을 하기 제일 좋은 때는 턱뼈와 치아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치아 움직임이 성인에 비해 빠른 성장기 청소년입니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 시기에 받는 교정 치료가 더 효과적인 이유는 치아 이동 속도와 교정 장치에 대한 반응이 성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치료 시간이 단축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대칭, 주걱턱 등의 얼굴 골격 자체의 문제도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는 성인이 되어 완전하게 잘못 자리 잡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청소년 교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구호흡, 이갈이 등의 습관 개선, 턱의 과도한 성장 혹은 턱의 성장 부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치료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정은 대부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아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치아의 상태와 골격 상태, 성장 속도 등을 모두 분석 점검한 후 시작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정은 아이의 협조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영구치가 거의 다 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반대교합인 주걱턱 등의 경우처럼 미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만 5세부터 6세 사이에 교정 분석을 통해 치료 시기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교정 분석을 통해 내 아이의 턱뼈 성장 피크와 예후를 예측하여 교정 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 교정 치료 중 충치와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과 일반 충치 관리까지 종합 점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교정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치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어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치아가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치, 잇몸 염증, 신경 손상 등의 구강 문제를 체크해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전니를 사용하다 만 6세부터 나오는 연구치를 평생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망가질 경우 통증은 물론 음식을 마음껏 씻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소아들은 성인에 비해 단 음식 섭취의 빈도가 높고 유치는 연구치와 달리 구조적으로 충치 세균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충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소아 청소년기에 형성된 구강위생 습관은 평생 구강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최근엔 치료보단 충치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충치 예방법에는 홈 메우기, 불소 도포, 레진 등이 있는데, 우선 홈 메우기라 함은 치아를 깨끗이 세척한 후 치아에 씹는 면에 산 부식을 시행한 뒤 치면 열구전 색제를 바르고 경화시켜 치아에 있는 깊은 주름을 메워주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충치 발생을 직접적으로 막아주기보단 치아의 주름을 인위적으로 봉쇄해 음식물이나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칫솔질을 쉽게 해주는 시술입니다. 치아홈 메우기는 치아를 파내거나 마취를 하지 않아 통증이 전혀 없고 치아 우식증, 즉 충치를 생기는 것을 60에서 90%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치아의 홈을 메운다고 해서 무조건 충치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메워진 재료가 마모되거나 부분적으로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로 합니다. 과거에는 치아홈 메우기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컸지만, 이제는 만 18세 이하까지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치아홈 메우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소 도포는 치아 위에 불소막을 씌워 세균 침투가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술로 치과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문가 불소 도포를 시행하게 됩니다. 치과에서 시행하는 전문가 불소 도포는 치아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50% 정도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치아를 깨끗이 닦아주고 매니큐어를 바르듯 치아에 간단하게 발라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예방 치과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진 치료는 충치 부위가 크지 않을 때 그 부위만 최소한으로 제거를 해 치아색과 유사한 레진이란 재료로 치아를 충전하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금이나 아말감보다 삭제량이 적어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고 치아색과 유사하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영구치와 유치가 같이 있는 혼합치열기 시기에는 양치 관리가 더 안 되어 영구치에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영구치는 평생 써야 하는 치아인 만큼 조금이라도 충치가 생기고 더 심해지기 전에 바로바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치 치료 후에도 꾸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올바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평소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 등으로 충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충치를 조기 발견해 예방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손상되거나 빠진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유치와 영구치에 이어 제3의 치아라 불릴 만큼 씹는 힘이 자연 치아와 비슷하고 외관상으로도 티가 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라도 잘못 심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 하나를 심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자신의 본래 치아와 유사한 기능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가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란 치주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상실된 치아를 인체에 무해한 티타늄으로 본체를 제작해 심고 그 위에 자연치와 유사한 보철물을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 임플란트는 저작 능력 회복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치아 삭제나 통증 등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임플란트 기술이 진화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비절개 임플란트 등의 치료 방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방식은 의사의 눈과 손의 감각을 활용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적정 위치, 식립 각도, 깊이를 판단하는 정밀한 단위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의사의 임상 경험이나 당일 컨디션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차 등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비절개 임플란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절개 임플란트는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운전자를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안내하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치료 모든 과정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진행하고 시술 전 3D 컴퓨터 모의 수술을 통해 개인의 구강 구조와 잇몸뼈에 맞게 식립 위치와 각도, 깊이까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비절개 임플란트는 수술 성공 확률에 비해 치료 시간과 회복 기간이 짧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등 전신 질환자나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해 신체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고령자, 시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무절개 임플란트 같은 디지털 시스템의 도입은 평소 당뇨나 고혈압,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 임플란트를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좋은 수술 방식인데요. 잇몸을 크게 절개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기존의 방식은 잇몸을 찢고 뚫는 과정에서 감염과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견디기 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무절개 가이드 임플란트는 절개가 들어가지 않아 출혈이나 통증, 붓기 등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고 수술 당일에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병원의 내원 횟수도 줄어들어 치과가 멀거나 치과 방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 분들에게 적절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이드에 따라 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는 수술 방법입니다.
임플란트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중요한 치료라 할 수 있는데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정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후에는 구강 위생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교합이란 위아래 치아 혹은 턱뼈의 위치가 바르지 않아 씹고, 삼키고, 호흡하는 등의 구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부정교합은 발음에도 지장을 줄 뿐더러 외관상에도 보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은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데 후천적 요인으로도 혀를 앞으로 내어 치아를 미는 경우, 입술을 깨무는 경우, 손가락을 빠는 등의 안 좋은 습관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정교합을 가진 이들의 경우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더러 치아에 음식물이 끼며 이가 시리고 깨지는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데요. 뿐만 아니라 턱 관절에서 소리가 나 통증이 생기거나 잇몸이 붓고 입냄새가 나는 증상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성장기 어린이 때 부정교합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들의 경우 부정교합의 치료를 위해 마우스피스 같은 장치로 실리콘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 연령이 어린 아이들도 착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교정장치 프리올소를 이용합니다. 프리올소란 미리 소화대하는 1차 예방 교정장치로 치아에 브라켓을 부착해 와이어와 함께 힘을 주어 치아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치아 주변에 있는 혀와 얼굴, 뺨 등의 근육을 교정해 치아를 바른 위치로 가게끔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기존의 반대교합이나 주걱턱 등은 영구치가 다 나오기 전에 미리 교정을 해주어야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어 양악수술을 동반한 교정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장치는 하루 종일 끼고 있어야 하고 부피가 커서 아이들이 잘 착용하기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프리올소라는 장치는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잘 때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반대교합이나 주걱턱 등의 효과적인 개선을 보입니다. 구호흡이나 이갈이 등의 구강습관 교정을 통해 부정교합을 예방하며 입으로 호흡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발음과 저작 능력을 개선시키고 청소년기 2기 교정 치료에 양악수술을 동반한 교정 등 많은 비용과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올소 장치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착용하고 성장이 진행되고 저녁 식사 후 양치질을 하고 나서 착용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프리올소는 영구치가 다 나온 상태에서 브라켓을 붙여서 하는 일반 교정과는 달리 유치열기나 혼합치열기에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용 가능하게끔 간단한 마우스피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아이의 협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잘 때 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테이핑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갈이나 구호흡이 심한 아이들의 경우 프리올소를 착용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내고 MFT 운동과 같이 프리올소를 착용하게 되면 더 빠른 교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교정 진료 후에도 프리올소만으로 교정 진료가 마무리될 것인지 추후 2차 교정 진료가 계획돼야 할 것인지 전문의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확인하고 적절한 2차 교정 진료 계획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의 기능적 원인이나 심미상의 이유로 치아 교정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열이 고르지 않을 경우 치아 관리도 어려워지고 치주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물론 교정 치료가 치료 기간도 길고 보기에 눈에 잘 띈다는 이유로 교정 치료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과거에는 주로 금속 브라켓을 이용한 방법이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심미성이나 효과를 높인 여러 가지 교정 방법이 나와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교정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클리피쉬 교정은 그동안의 교정 장치들처럼 브라켓을 철사나 고무줄로 와이어에 묶는 방식이 아닌 클립 형태의 자가 결찰 방식을 사용해
치아와 직접적인 마찰력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일반 교정 방식에 비해 치아가 이동할 때 마찰이 줄어들어 치아의 이동 속도가 증가해 교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질 장치로 눈에 잘 띄지 않아 심미 교정 또한 가능하고 치아 전체에 균일한 힘이 가해져 통증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이용됐던 메탈 교정 장치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메탈 교정 장치는 교정 장치 가격 중 가장 저렴하고 효율성적인 장점이 있지만 눈에 잘 띄어 신미성이 떨어지고 브라켓마다 가느다란 결찰 와이어를 사용하여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교정 장치도 메탈 브라켓보단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지만 메탈 교정 장치와 마찬가지로 브라켓과 교정 와이어를 고정하기 위해 가느다란 결찰 와이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와이어에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끼면서 생활하는 데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라믹과 메탈 교정 장치의 경우 치아가 이동하면서 뿌리가 녹는 양이 많아 교정이 끝난 이후에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치주 질환들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라믹과 클리피쉬 교정은 같은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땐 장치가 잘 띄지 않아 세라믹 장치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클리피쉬 교정의 자가 결찰 장치를 통한 치료 기간의 단축, 통증의 감소에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빠른 교정을 원하시거나 치아 교정 통증이 두려우신 경우, 심미적 교정 장치를 원하시는 경우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학생과 직장인에게 탁월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은 불규칙한 치어를 기능성과 신미성을 고려해 고르게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치아를 움직여 제자리를 맞춰줘야 하는 만큼 까다로운 치료 과목에 해당됩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의료진의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교정 경력을 갖고 있는 교정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클리피쉬 교정의 경우 환자의 치아 상태에 맞춰 섬세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통해 환자분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치아의 이동 방향을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아 교정 중에는 잇몸 관리와 치아 관리가 더 힘들어져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교정 진료와 별개로 정기적인 치아 검사와 스케일링을 받아야 교정이 끝난 이후에도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정이 끝난 후에도 치과에 1년에 한 번씩은 내원하여 치아가 틀어지거나 이동한 것은 없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치아는 음식물을 씹는 저작 기능과 함께 얼굴 형태를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니는 개개인의 매력 포인트로 여겨지거나 트레이드 마크로 되어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덧니가 심할 경우 심미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음이 세기도 하고 각종 구강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덧니는 치아가 나올 자리가 모자란 경우 치아가 밀려 치열이 들쑥날쑥한 형태로 나는 것으로 공간 부족이 많은 송곳니의 경우 다른 치아보다 늦게 나오기도 해 그대로 덧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덧니의 발생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선천적인 요인은 골격이 형성될 때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 앞골이 저성장해 치열 공간이 부족하게 돼 그로 인해 덧니가 생길 수 있고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충치 등으로 유치의 조기 탈락 시 공간 유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덧니가 나게 되면 치아 사이로 음식물이 많이 끼기도 하고 꼼꼼한 칫솔질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구강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요. 덧니가 심한 부위는 칫솔의 물리적 접근이 치아가 깨끗이 닦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치주염 및 사이충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덧니가 심한 경우 많은 분들이 심미적인 이유로 치료를 진행하지만 근본적인 구강관리의 용이성과 다양한 구강질환을 예방이라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니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영구치는 평생 함께 가지고 가야 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튼튼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덧니가 있을 시 가급적 일찍 치과를 방문해 검진하고 교정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 치료로 덧니를 가지런한 치아 상태를 만들게 되면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의 개선과 함께 훨씬 더 세련된 인상을 만들 수 있고 구강 관리에도 용이해 실제로도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치료라 볼 수 있습니다. 덧니의 치료법은 공간, 치아 및 골격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치 여부를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입모양과 전체적인 안모와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발치 치료는 합죽한 안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정 진단이 필요합니다. 환자마다 그 형태가 모두 다른 만큼 자세한 검진으로 각각의 골격과 구강 구조 등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계획하고 교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정 장치 또한 환자분들의 안전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검증된 정품 브라켓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클립피쉬 교정 장치의 경우 덧니 교정에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서 심미적이면서 교정 중 치아 뿌리를 녹이는 양이 다른 장치에 비해 적고 빠른 시일 내에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의 경우 치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중요한데요. 교정기를 뺀 후에도 치아 유지 장치를 일정 기간 끼는 것은 물론 치과의 내원에 교정 후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는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영구치가 자란 후에는 그 치아를 평생 사용해야 하는 만큼 평소 치아에 대한 꼼꼼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치주질환, 충치 등의 이유로 치아를 상실한 경우라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중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뽑히는데요. 치아 색상과 모양을 유사하게 표현 가능해 자연스러운 심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치아를 많이 사용하면서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 브릿지, 틀니를 진행할 수 있지만 요즘엔 젊은 층에서도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자연 치아의 70-80% 저장력과 신미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과거 임플란트의 경우 의사의 눈과 손의 감각으로 활용돼 의료진의 개인차 등 한계점이 있었고 절개 방식으로 진행됐기에 통증과 출혈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방식의 무절개 임플란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절개 임플란트는 디지털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모의 수술을 진행한 경우 계획을 세워 진행하게 되는데 혈관 위치나 신경 위치 등 육안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까지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의 시술을 통해 개인의 구강 구조와 잇몸뼈에 맞게 식립 위치와 각도, 깊이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과거 기존 아날로그 방식은 잇몸을 절개하고 뼈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 무절개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하지 않거나 가능한 적게 절개해 시술 시간도 매우 줄어들고 출혈이나 통증, 부종, 감염의 위험 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환자분들의 수술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술입니다. 비절개 임플란트는 잇몸 절개 없이 시술에 필요한 만큼의 구멍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점이 전신 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 면역력이 낮은 환자, 시간 내기 힘든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치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도 잘못 심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은 성공의 기준이 술자의 감각이나 기술에 달려 있었다면 비절개 가이드 임플란트는 신경과 혈관 등을 3차원적으로 컴퓨터가 분석해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뼈 상태에 따라 절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술 후 붓는다거나 통증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임플란트 식립인 만큼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한 풍부한 시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의료진과 상담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비절개 임플란트가 가능한 뼈 상태인지 먼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더라도 오랫동안 건강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올바른 양치질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성장기 아동들에서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불규칙한 치열 등으로 치아 교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무렵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어나여 충치 여부뿐만 아니라 부정교합 등 여타 치아 발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장이 빠른 아이의 경우 치과 질환이 발생하면 악화되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의 경우 영구치가 새로 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은 약 12세 전후로 완성되는 영구치를 평생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영구치가 넘어가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성장기 시기에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턱과 얼굴 골격도 자라기 때문에 부정교합이나 비대칭이 있으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덧니가 나면서 치열이 삐뚤어지거나 외모 콤플렉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교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기 교정은 부정교합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뿐만 아니라 조기 발견으로 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고 성장이 남아있어 발치나 수술 없이 만족스러운 교정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장기 교정을 한다면 성인에 비해 교정 효과가 높은데요. 청소년들은 턱뼈와 치아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의 움직임이 성인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치아에 적은 힘을 주더라도 성인의 경우에 비하여 교정폭이 크고 더 단기간에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교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찍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를 교정의 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비대칭, 주걱턱 등의 얼굴 골격 자체의 문제는 성인이 되어버리면 아예 완전하게 잘못 자리 잡아 양악수를 동반한 교정이 진행되는데 이는 환자분들이 생활하는데 매우 힘들고 불편해합니다. 청소년기에 성장을 이용하여 교정을 해준다면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주걱턱, 비대칭 등은 청소년 교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정 시 아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보다도 준비 과정이 까다로운데요. 치아 교합 상태, 턱 관절 상태 등을 고려해 계획해야 하고 성장판 검사를 통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모두 점검 후 시작해야 합니다. 1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만큼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교정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 교정은 쉬운 치료가 아니므로 치과를 잘못 선택해 바르지 못한 교정 치료를 받는 경우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배열이 불완전하다거나 잘 씹을 수 없고 잇몸 염증, 퇴축, 치근 흡수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랜 경력의 교정 전문의가 진료하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한 소아청소년 교정 시기 이후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성인이 된 후 재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어나여 상태를 체크하고 입문 관리를 받는 등의 유지 관리를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정 후엔 치아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양치질 등의 사용으로 치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내원해 치아 관리를 지속적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치과에 방문해 치아를 가지런하게 교정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의 경우 치아와 앞군 크기에 비해 얼굴이 작다 보니 치아 공간이 부족하여 치아가 삐뚤삐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모적인 뿐만 아니라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할 땐 기능적인 부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치아를 꽉 다물어도 앞니가 벌어지는 개방형 부정교합의 경우 윗니와 아랫니가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못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소화도 안 될 뿐더러 턱관절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때문에 치아의 심미적,
기능적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치아 교정이 필요합니다. 치아 교정은 단순히 삐뚤어진 치아를 가지런히 하는 것 이외에도 골격적인 부조화를 개선해 기능성과 신미성을 회복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교정은 성인은 물론 성장기인 청소년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교정 시 발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많은데요. 원활한 치아 이동이나 자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정도 치아가 이동할 공간 여유가 있을 때나 돌출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라면 비발치 치아 교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돌출 정도가 심하거나 치아 배열이 가지런하지 못하다면 발치를 통해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공간 부족이 심하지 않거나 입술의 돌출 정도가 정상인 경우라면 치아 사이를 미세하게 삭제하거나 여러 장치를 통해 전체 치아를 뒤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비발치 치아 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발치 교정은 발치 없이 필요한 만큼만 치아를 이동시키는데요. 그 결과 발치 교정 대비 치료 기간이 짧고 전체적인 교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치에 의한 통증이 없고 발치 공간을 채우기 위한 과도한 치아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 차후 다시 벌어지는 현상이 없어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비발치 교정은 건강한 치아를 뽑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어 교정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치료법인데요. 발치에 의한 통증이나 잘못된 발치로 인한 부작용 문제를 덜어주고 필요한 만큼 치아를 이동시키는 비수술적 치과 치료를 방식으로 발치 공간이 다시 벌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구강 조직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비발치 교정은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기 때문에 교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더러 발치를 하지 않더라도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어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비발치 교정만을 지향하는 것보다 환자의 치아 구조와 크기, 부정교합의 여부, 성장 발육 상태 등을 교정 전문 의료진과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비발치 교정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한 장기간의 치료에 대비해 체계적인 진료와 함께 사후 관리도 동반돼야 합니다. 만 6세가 되면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는데요. 6세 구치라고 불리는 첫 번째 큰 어금니는 평생 사용해야 하는 영구치로 음식물을 씻거나 치아 발육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어금니는 양치질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충치가 생기기 쉬운 치아일 뿐더러 유치로 착각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금니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선 충치가 생기기 전 예방 치료를 통해 건강한 치아를 지켜줘야 합니다. 이에 충치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치아 홈메우기, 즉 실란트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실란트란 어금니에 씹는 면에 있는 좁은 틈을 특수한 플라스틱 재료로 얇게 메워 치아의 표면을 평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시술인데요. 평평해진 치아의 표면으로 음식물이 낄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칫솔질이 닿는 면적도 넓어 어금니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한 실란트는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데요. 치아에 씹는 면이 잇몸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미 충치가 있는 치아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치아 우식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엔 치아의 마모가 이미 진행돼 홈이 얕아져 있고 강한 씹는 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란트는 치아 우식증, 즉 충치를 60에서 90%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치아를 삭제하거나 파내거나 마취를 하지 않고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산부식 처치를 한 다음 치아 홈에 플라스틱 재료를 바르고 광중압으로 굳히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통증이 전혀 없어 치과 치료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치아당 4, 5만 원 정도로 비용에 부담이 있던 치아 홈 메우기에 2017년도부터 본인 부담금 10%로 줄어들어 치아 하나당 3, 4천 원 이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라면 실란트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모든 치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양쪽 위, 아래 총 8개의 어금니가 포함됩니다. 또한 치료 후 2년 내 실란트를 한 것이 떨어져 재충전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레진도 보험이 되지 않아 비용이 비쌌다면 2020년 1월부터 영구치 보험 레진이 시작되어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레진 충치 치료를 할 수가 있어 청소년기 아이를 충치 치료에 매우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만큼 치과에 내원하여 충치 검사를 하시고 특히 만 12세까지만 보험 적용이 되므로 영구치에 충치가 있을 경우 방치하시지 마시고 혜택이 끝나기 전에 영구치 보험 레진과 실란트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부터 생긴 조기 충치가 심해지기 전에 보험 레진 치료를 통해 치료해준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까지만 광중합 보험 레진이 적용되는 만큼 시기가 지나기 전에 또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인 치과 방문을 통해 충치 조기 발견이나 예방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나 골격은 유전의 힘이 세기 때문에 혹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부정교합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치아 상태를 미리 체크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유전이 아닐지라도 혀를 내밀거나 입을 벌릴 때, 호흡할 때 등 구흡 같은 습관들로도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3급 부정교합이라 불리는 주걱턱과 2급 부정교합인 무턱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영구치가 다 나오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에 성장기 아이들의 교정치료를 지나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교합 등의 주걱턱 등은 청소년기가 지나서 교정을 하게 된다면 계속 턱이 자라나 양악수술을 동반한 교정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영구치가 나기 시작해서 반대교합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조기 교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교합 방치 시 문제점은 음식물 씹는 능력 저하,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 성장을 방해하고 충치, 잇몸 질환이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음장애 탓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턱의 위, 아래 부조화가 심해져 얼굴 생김새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턱뼈 부정교합의 경우 사춘기를 지나 아래턱이 많이 자란 턱을 줄일 땐 교정치료가 불가능하고 심한 경우 양악수술, 즉 턱수술을 병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조기 교정치료가 중요한데 최근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도 치아를 옮길 수 있는 프리올소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치아 교정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 들어 많이 찾는 방식으로 프리올소가 있습니다. 반대교합이나 주걱턱이나 무턱의 경우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치아를 가지런하게 해주는 본격적인 교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대교합을 해소해 줌으로써 양악수술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강 근기능 요법을 활용해 치아를 이동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치아 주변의 혀와 얼굴, 뺨 등의 근육을 정상적인 위치로 옮기면서 보다 자연스럽게 교정을 하기에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아 통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어린 시기에 받아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올소 교정은 마우스피스 형식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교정 장치이기 때문에 탈착에 있어 부담이 없는 편에 속하는데요. 때문에 어린이 스스로도 착용하기 쉬워 잘 착용해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프리올소 장치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착용하고 최소 낮 1시간, 취침 시 8시간만 착용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적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프리올소는 습관 교정을 통해 부정교합을 예방하는데요. 프리올소를 착용하면 발음과 저작 능력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2기 교정 치료에 양악 수술의 가능성을 줄여주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프리올소의 기반이 되는 MFT 운동법은 치어를 둘러싼 근육들의 움직임을 바르게 하는 훈련법으로 근육들을 함께 바르게 교정해 근본적인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교합의 상태, 턱의 성장에 따라 치료 기간이나 방법 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유치열기의 치료 결과가 좋더라도 영구치 앞니가 나오면서 다시 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주셔서 검진을 받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돌출입으로 인해 입이 잘 안 다물어져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돌출입은 평소 입이 많이 나와 보이고 입을 다물기가 힘들어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고 있을 때가 많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아 교정은 돌출입 이외에도 치열이 불규칙하거나 덧니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치아를 고르게 만들어주어 치아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매를 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치아 교정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얼굴을 옆에서 봤을 때 코끝이나 턱끝에 비해 입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돌출입이라고 하는데요. 돌출입은 유전적인 요인인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혀를 내미는 습관, 알레르기성 비염 등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후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돌출입의 교정 치료는 시기,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유아기 때의 치료 방법은 고안된 장치를 끼워주므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고 12살 무렵엔 위에 턱 두 번째 어금니가 나지 않았을 경우엔 치아를 이동시켜 넣어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출입 교정 치료에 앞서 치아가 돌출인지 턱뼈가 돌출인지 판단 후 치아 교정으로 치료할지 수술로 치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위아래 턱뼈의 관계가 비교적 정상이면서 치아가 돌출된 경우 위아래 작은 어금니 4개를 발치하는 교정 치료를 하는데요. 다른 부분으로 돌출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잇몸의 건강이 나쁜 경우, 입술이 얇은 경우 등 발치 후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될 경우엔 치아를 뽑지 않고 미니스크류라는 부가장치의 도움을 받아 치열궁 전체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환자마다 각기 다른 골격과 악습관, 구강 상태를 보이기에 오랜 경력의 교정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듣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만약 잇몸뼈 자체가 돌출돼 있는 경우엔 교정 치료만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치아가 옥리처럼 보이면서 잇몸 부위 돌출감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수술의 도움을 받아 교정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출입을 교정할 때 꼭 발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출입 교정도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려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간 들어간 입술 형태, V자형의 위축된 치열궁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악궁 확장 장치를 이용하여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을 이용하여 교정을 합니다. 공간 부족이 심하지 않을 때는 치아의 옆면을 다듬어 공간을 얻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돌출입은 치아의 배열 상태나 각도, 골격 구조 등 그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경력의 교정 전문의의 치료 전 꼼꼼한 진단을 토대로 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치아 교정의 적기는 유치가 영구치로 교체되는 10세에서 15세인데요. 영구치가 모두 나오기만 한다면 돌출입의 경우 청소년 시기에 교정하면 부정교합뿐만 아니라 얼굴의 골격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치과에 주기적으로 내원해 교정 전문의의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조기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 시기와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